자,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까지 건강이 왜 망가져서 만성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항산화, 몸이 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왜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첫 시간에는요 더블 X를 포함한 비타민과 그 다음에 미네랄 요거에 대해서 한 9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더블 X 아시다시피 아메이 더블 X가 지금 10년마다 리뉴얼 되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새롭게 이 더블 X가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메이는 이 더블 X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애트모스피어, 스카이를 바꿨구나. 너무 그래야 되니까 스카이를 바꿨긴 하지만은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더블 X를 만들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요번에 나오는 더블 X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에 보시면 들어오시는 분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14가지의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10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농축물, 식물 부원료예요. 부원료가 19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14가지 뭔지는 다 아시죠? 비타민 A, 그 다음 비타민 B군 8가지,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들어있나요? 잠깐만요. 하여튼 14가지의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WX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메이 자랑이잖아요. 천년 유기농, 그 다음에 자연주의 어떤 농법을 통해서 식품을 직접 가공하고 직접 재배했기 때문에 풍부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자연을 담은 농법의 원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씨앗부터 완제품이에요. 근데 이 씨앗 요즘 왜 GMO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GMO에 대한 어떤 흔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싶어서 철저하게 씨앗 관리를 하는 데가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정말로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거를 다 그죠? 논문화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영양소 균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냐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보시면 우리 먹는 식단에요, 녹색 채소라든지 이런 종류가 잘 거의 없죠. 그래서 61%가 과일 채소를 거의 안 먹는데요. 그리고 저도 좀 그렇지만 34%더 넘지 싶은데요, 비만이래요. 그리고 90% 대부분, 저도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도 피곤하다는 말을 왜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래요. 근데 왜 이럴까 이거지. 왜 이럴까? 그래서 결국은요, 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쩌면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참 이걸 한번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다빈도 음식이 보면 2017년도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 그 다음 괜찮죠? 커피, 쌀밥,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보면 뭐냐면 가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고 뭐 어떤 식물 관련된 그런 건 전혀 없고 다 가공되어 있는 거. 입에 넣기만 하면 다 사르륵 녹는 거. 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식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에너지도 가장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쌀, 돼지고기, 빵. 우리도 보면 하루에 일주일 딱 보면요, 거의 이거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도 보면은 백미하고 국수 빵이고요. 라면. 단백질도 백미,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WX가 보면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마다 리뉴얼 됐는데 이제 제가 이 표를 가만히 보니까 뭐 다 비슷한데요.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난 게 이제 바이타민 A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2009년도부터 바이타민 A가 그 2004년도는 거의 없었는데 많이 늘렸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철이 보면은 5에서 3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자연적 섭취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리 양을 줄였고요. 그 대신에 뭘 넣었느냐면은 미네랄 중에서는 몰리브데놀 요번에 새로 넣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는 종합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하냐? 한마디로 이야기, 뒤에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이 바이타민과 그 다음에 미네랄은요,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일도 있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뭐 브로드하게 이야기하면 비타민은 보조 인자 역할을 한다면은 미네랄은요 보조 효소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효소를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이거 아주 복잡해요. 우리가 이걸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A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A가 비타민 E, 비타민 K, 뭐 아연, 그 다음에 요오드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비타민 C도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 B6는 우리가 알다시피 단백질 대사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비타민 B1, B2, 그 다음에 폴리엑시드 비타민 B9잖아요. 비타민 B12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타민 C, 비타민 A 다 연결되어 있고 미네랄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자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우리가 그 합성에도 다 이거 넣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천연 식품, 유기농 식품 이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물 자체의 원료인 식물 영양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 하루에 일주일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로 먹는 음식에 보면요. 주로 흰색,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먹어요? 녹색. 흰색하고 녹색을 거의 많이 먹고요. 빨간색, 옐로우, 특히 퍼플, 이거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이 천년 유기농이고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자연식품이 결국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도 너무 심한 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 있는 음식을 우리가 골고루 먹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번에 WX에는 보면 20여조의 식물 농축물인데 요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거는 19개, 다음에 보면 있는데 요 19개를 넣어가지고 식물 농축물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녹색에는 보면은요, 페퍼민트,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세요. 마리골드, 요걸 또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엘드베리, 그 다음에 스윗 오렌지와 강황, 그냥 투메린이 그잖아요. 그죠? 강황이 뭔지 아시죠? 그 뭐고 갑자기 뭐가 있어요? 요즘 심각해요. 요즘. 저녁에도 먹었는데 카레,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색깔이 있는 거를 많이 넣어가지고 식물 농축물을 넣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UWX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19가지를 19가지를 넣어놨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힘낼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9개를 넣어놨다 해놔놓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더블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그래프를 해보면은요, 이 19개의 식물이 다 들어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보다 더 어차피 이제
식물을 재배해가지고 있어 비타민이나 이걸 농축내에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 농축내의 추출 과정 속에서 이 고유의 어떤 그 성분이 파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메리카 예전에는요 뭐냐면 고혼 탈수 공법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거를 유지를 했는데 요번에는요 고혼의 저온에다가 적외선 파장을 위한 어떤 특수 어떤 그런 건조 테크놀로지를 이용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여기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식물 원료 자체에 골고루 열을 전달해가 파괴를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식물 고유의 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영양소를 보존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색깔 보시면요. 예전 거하고 요번 거 보시면 더 어떻게 해요? 더 약간 뭐 굳이 뭐 화려하다 하나? 하여튼 식물 고유의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향과 색상이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퀄리티에 대해서 증거 포장을 잘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섭취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흡수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특수한 어떤 공법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뉴트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 결국은 뭐냐면 아메 뉴트리아트 그 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게 논문화돼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타사 어떤 그 비타민 미네랄도요. 시험관 실험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걸 먹여가지고 인간한테 이런 게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제품이 없어요. 근데 아미더브렉스가요. QRT 블렌드라고 하죠. QRT는 뭐냐면 Q는 퀘르세틴 아시죠? 양파. 그 다음 R은 로즈마리. 그 다음 T는 튜메릭 강황이에요. 결국 이 QRT 블렌드를 통해 가지고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이게 보호해준다. 시스템을 강화시켜준다는 걸 확인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여 개의 식물 라이브를 통해서 서치를 해가지고요. 2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특허받은 QRT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국인한테 직접 이거를 투여를 해가지고 2달 동안이죠. 2달 동안 더블에스를 먹이고 나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활성산소, 그 다음에 영양소 관련, DNA 관련, PCK1 관련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더블엑스를 8주를 먹이고 나가지고요. 안 먹인 사람하고 먹인 사람하고 딱 비교를 했는데요. 혈중 활성산소가 결국 이 활성산소 때문에 몸이 산화되면서 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혈중 활성산소 농도가 확 떨어진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다시 말해서 더블엑스 먹으면 활성산소가 준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블엑스를 먹고 나가지고 세 가지 비타민, 뭐냐면 판토텐산, 비타민 B5예요. 비타민 C,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 비타민 B9번이에요. 이 세 가지 비타민과 세 가지 식물 영양소인데 읽어보세요. 근데 이 세 가지 비타민과 세 가지 식물 농축물을 딱 혈액에서 검사를 했더니만 대조군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데이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요번과 뭐 기존에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DNA 꼬리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꼬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DNA 손상이 됐다는 말인데 더블에스를 먹고 나면은요. DNA 꼬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손상되는 게 좋아지더라.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요. 좀 어렵지만은 PCK1이라는 이런 어떤 단백질이 나와요. 이 PCK1을 딱 하면은 뭐냐면 이게 DNA가 복구, 리페어 됐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PCK1 단백질을 딱 처치를 해가지고 대적으로 비교해 봤더니만 PCK1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아메이더블엑스를 먹기만 하면 DNA 손상도 줄여주고 활성산소 농도도 줄여주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아진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뉴트로라이트가 씨앗에부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다시 한번 나와있죠. 영양소 균형, 풍부한 식물 영양소, 그다음 자연을 담은 농법, 그다음에 엄격한 품질 관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뭐 했다? 검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WS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어지간한 어떤 질병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구나. 확실히 드는 거죠. 그 정도로 이 WS는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 뭐부터 먹으면 되고 딱 물어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더블 X. 그죠?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더블 X. 물론 더블 X에 안 들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공부를 더 좋아져 먹기를 먹어야 되겠죠? 더블 X 안 들어있는 게 뭐 있죠? 첫 번째, 지방 안 들어있죠? 오메가3. 또 한다는 게 뭐예요? 유산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공급해줘야 되겠죠. 물론 식이섬유 안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더블 X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도움이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더블 X 속에는 종합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 다 들어있지만 우리 화면이 지금 화면이 잘 보이나요? 아니요. 잘 안 보이죠? 네. 잠시만요. 자, 이제 보이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이제 비타민하고, 그래서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A,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이 나오면은 미네랄, 그래서 칼슘하고 철분까지,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체 미팅에서도 제가 강의했지 싶은데, 좀 정리하는 셈 치고, 한번 머리에 넣어본다 생각하시고, 가능하면은 5명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은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머리에 강의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친다 생각하고 쪽집게 강의를 해볼 테니까 머리 한번 넣어보세요. 자, 첫 번째 비타민 C는요. 우리 비타민 C 이름은 아세로라 C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비타민, 합성 비타민은요. 뭐냐면 아스코빅산이라는 어디서 만들어요? 석유에서 원유에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화학적인 거를 석유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그대로 못 먹으니까 거기다가 색깔 넣는 것도 뭐 좀 넣고 또 뭐예요? 또뭐 다른 어떤 그죠? 향신료라든지 뭐 그렇게 먹을 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시중 비타민이라면 그죠? 합성 비타민이죠. 아메이는 뭐예요? 원료 자체가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트러스 분말, 굴껍질 분말이라는 이런 천연 성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요거를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100% 천연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존제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로라 씨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통기간 짧죠. 그죠? 이거 섞인 많은 것을 놔두면 이거 썩어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천연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중에 나오는 아르나민 땡땡, 그죠? 고려머시 뭐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우리 아민 뉴트럴 특히 아제로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비타민 C 우리 왜 먹어야 되노?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비타민 C 왜 먹어야 되죠, 여러분? 크게 나누어서 3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비타민 C를 먹어야지 무언가가 합성이 돼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암이 예방이 돼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면역 작용이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 코로나 면역의 다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게 저는 비타민 C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다 필요해요. 다 면역 효과가 있어요. 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저는 비타민 C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비타민 C가 합성하는 거는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건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두 번째는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세 번째는 카르니틴이죠. 강의가 자꾸 머리가 강이 되죠. 자, 첫 번째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이 뭐죠? 콜라겐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을 뭐하게 하는, 접합하게 하는, 악교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대부분 다 있어요. 혈관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피부라든지 뼈, 모발 모든 곳에 다 존재하는 것이 이 콜라겐인데, 대표적으로요, 혈관 바깥에 보면은 혈관벽이 있잖아요. 이 혈관벽에 많은 성분이 콜라겐이에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비타민C가 부족해가지고 콜라겐 안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약해져요. 그러면요, 외부에 조금만 자극이 가해져도 이게 혈관벽이 찢어져. 그럼 어떻게 되죠? 피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잇몸에 조금만 자극이 가해도 잇몸이 출혈하고요. 이 몸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자극이 가해져도 바로 멍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콜라겐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병을 뭐라 그래요? 궤혈병. 그래서 아시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예요? 야맹증.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무슨 병?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궤혈병. T가 부족하면 뭐예요? 그룹병. 아시죠? 예. 제가 이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칩니다. 자, 그래서 콜라겐 합성하는 게 이 비타민 C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 아침에 혹시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침에 집에 모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좀 약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딱 받아 왔는데요. 어떤 날은 그 스트레스가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그 스트레스를 내가 못 견뎌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도 이렇게 허허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스트레스인데 못 견뎌가지고 막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 차이일까요? 물론 사람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오늘은 괜찮은데 어제는 안 좋았어.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몸에도 이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기전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기전 중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직원이 들어오셔가지고 급하게 뭘 묻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타민 C고요. 비타민 B5는 판토텐산, B5. 그래서 B하고 C,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요, 뭐 두말 하지 마시고 나가가지고 그냥 비타민 B, C, 비타민 B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을 뺄 때, 아ren가 제가 왜 살 빼는 이야기 조금 했는데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살을 뺄 때는 무조건 뭐를 먹어야 돼요? 보조제로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비타민 C가 뭘 합성하느냐면은 카르니틴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 카르니틴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쓸 때는 가장 먼저 탄수화물 쓰고요. 지방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지방을 먼저 운반시키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카르니틴이에요. 근데 이 카르니틴을 누가 만든다 하면은 비타민 C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합성하는 게 콜라겐과 항스트레스 호르몬과 카르니틴을 만든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비타민 C는요, 암을 예방하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항암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비타민 C는요, 어디에 가장 많이 관여하느냐면 바로 위예요, 위.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위가 나쁘다, 아니면 집안에 가정적 상에서 위가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뭐 먹어야 돼요? 비타민 C.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합성 비타민 C 왕창 먹으면은요 위가 속된 말로 빵꾸 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르나민 땡땡 그런 게 있잖아요.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막 비타민 C를 왕창 먹는 사람 있어요. 합성 비타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메 아세로라 C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암이나 간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비타민 C인데요. 특히 위암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뭐냐면 1번이 뭐냐면 바로 아제산 나트륨 아시죠? 햄의 착색제. 이 아제산 나트륨, 그 다음 담배, 그 다음 헬리코박터가 있는데요. 이 아제산 나트륨은 그 아민이라는 거하고 만나게 되면요.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돼요. 이게 바로 위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담배. 아시다시피 담배는 폐암, 그 다음 위에 있는 기관지암, 그 다음에 후두암, 식도암, 설암, 입안에 그죠? 그 다음에 위암 다 만들어요. 담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담배 한 가치를요, 만약에 내가 피게 되면 이게 비타민 C를 25에서 한 100ml까지 파괴한대요. 그래서 정말 꼭 담배를 내가 피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죠? 한 알에 예를 들어서 25잖아요. 그걸 생각해 그만큼 비타민 C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담배 끊자. 그죠? 그 다음에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균으로서 우리가 헬리코박터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을 먹으면 헬리코박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암이 예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위암, 그 다음에 간암을 예방해준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C 자체는 뭐냐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의 기능을 튼튼하게. 백혈구는 뭔지 아시죠? 백혈구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임파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과립구도 있고 단핵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기능을 다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는요, 내가 면역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된다. 그러면 비타민 C를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000ml 정도, 한 2000ml 정도, 열알이죠. 2000ml 정도를 먹으면은요, 그 기침하고 콧물 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게 나오면 이 증상가 나타나거든요. 이 히스타민을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으려면은요, 하루에 2000ml 정도 먹으면 되고요. 만약에 감기 것질에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그러면은요, 하루에 10,000ml 정도 먹으면 좋겠어요. 10,000ml면은 우리 같으면 200ml 같으면 50알이죠. 50알 먹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5알씩 1시간마다 계속 먹으면 돼. 맞죠? 예. 그러니까 비타민 C하고 친해지시면 몸은 건강해진다. 물론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되면요. 설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의 면역을 높이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비타민 C를 하고 친해지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타민 B나 비타민 C는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몸에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배출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사실 뭐 항산화 비타민 하면 ACE예요. ACE. 그다음 항산화 미네랄 아시죠? 아연, 망간, 셀레니움, 그다음 요번에 새로 들어온 몰리브덴. 그다음에 식물 농축물들 이런 게 전부 다 항산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농축물. 그리고 철을 흡수하려면 빈혈 환자 철을 흡수하려면은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뭐다?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친해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여러분, 우리가 왜 비타민 B, 우리 제품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우리 제품에는 비타민 B 플러스가 있고 이스트 B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굳이 나누면은 비타민 B 플러스는 원료가 뭐예요? 효모. 그 다음에 스피루린이라는 조류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 8개. 여러분, 비타민 B군 8개 뭔지 아시죠?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2 뭐죠? 리보플라빈, 비타민 B3 나야신, 비타민 B5 판토텐산, 비타민 B6 피리독신, 비타민 B7 비오틴, 비타민 B9번 폴릭 애시드 엽산, 비타민 B12 코발라민 이렇게 1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죠? 그래서 이 8가지가 비타민 B는요 혼자 기능 안 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 B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B 플러스는 효모하고 스피루리나에 수출한 비타민 B군을 다 포함하는데 용량이 기준치의 300%로 높다. 그걸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는 물로 삼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비해서 이스트 B는 효모예요. 원료가 효모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에다가 재밌는 사실은 이 속에 뭐냐면요, WX보다 더 많은 15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WX는 10종류 있거든요. 15종의 미네랄이 이스트 B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또 분리대두 단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알고 계셨죠? 다. 그래서 이거는 씹어 먹는 거예요. 물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비타민 B 용량은 좀 적지만은 미네랄 단백질이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뭐 소화장애나 아니면 이런 건강에 전반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뭐 굳이 B 플러스나 이스트 B를 굳이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먹기 편한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타민 B의 기능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해. 나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싶어. 그러면요. 비타민 B는요. 옛날에 우리 아로나민 땡땡 한 10년 전에 선전할 때 뭐라 했냐면요. 피로회복 신경통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피로회복 신경통에는 아로나민 땡땡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피로회복이란 말이 뭐예요? 피로 쌓인다. 하는 말은 내 몸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피로 물질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B군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비타민 B군은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요. 크게 산소가 필요한 방법이 있고요. 산소가 필요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냐면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산소, 산소가 필요 없다 그래서 무산소. 그 다음 뒤에다가 뭐냐면은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안 하고 운동. 그래서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과 산소가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면요. 무산소 운동은요. 너무 급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 넣고 뭐 이래가지고 시간이 해가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강도가 칼을 들고 나한테 이렇게 막 와요. 날 죽이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근데 도망이 바로 됩니까? 눈에서 봤어요. 이게 뇌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뇌에서 뭐예요? 가장 먼저 심장에다가 어떻게 해요? 피를 쫙, 그죠? 짜서는 어디다가 보내요? 근육에다 보내. 그죠? 그래 근육이 달리는 거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근육이 뛰어야 되죠.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산소가 들어가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소도 필요 없이 그냥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요 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뭐냐면은 무산소 운동. 쉽게 말해서 무산소 운동은요 100m 달리기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자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죠. 왜? 그 포도당을 사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그 노폐물이 뭐가 생겨요? 여기에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쌓여가지고는요, 결국은 어떻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산소 운동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무산소 운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운동했는 건데, 이 무산소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피로물질, 산소화된 물질, 이런 게 막 쌓여있기 때문에요,
결국 나중에 이거 지금 없애주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노폐물 활성산소가 막 많아져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고 심장 부담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병이 생기고 몸이 퉁퉁 부으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병. 이게 바로 뭐예요? 각기병이에요. 무슨 병이라고요? 각기병. 그래서 내 몸에서 무산소 운동만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나는 병이 나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급할 때 사용하는 게 무산소 운동. 자, 그러면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래요? 무산소 운동이 많았을 때는 게 아니라 뭐가? 유산소 운동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유산소 운동은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 어떤 준비? 가장 중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산소는 어디서 하죠, 여러분? 유산소 운동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바로 뭐냐면 세포 내에 있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공장에서 에너지가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공장에 돌아가려면은요, 산소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어야 되겠죠. 이게 딱 들어갔어.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공장이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타민이 필요하고 미네랄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그 속에 있는 보조 효소인 뭐 코엔자임 Q10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죠? 뭐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만들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려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 산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조 인자로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 또 보조 효소 안에 들어있는 뭐 코엔자임 Q10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해서 막 돌아가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ATP가 만들어지는데 무산소 운동과 다르게는요, 야는요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 물질이 안 쌓이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유산소 운동 상태가 공장이 잘 돌아가면요,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면요, 우리는 건강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속에서도 활성산소가 나오고 노폐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무산소 운동보다는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죠? 내가 운동을 할 때 비타민, 미네랄이 없는 상태로 운동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요, 이제 원래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대사를 할 때 비타민 B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굳이 나누면은요, 탄수화물 대사할 때는 주로 많이 필요한 게 비타민 B1이에요. 지방이 대사할 때는요, 비타민 B2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할 때는 B3도 맞지만 B6가 메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탄수화물인데 비타민 B는 메인이란 말은요, B1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B2도 필요하고 B3도 필요하고 B6도 다 필요한데 메인으로 하는 것이 B1이란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미네랄이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동작이 막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유산소 운동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아까 했지만 이런 탄수화물이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물론 그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탄수화물은 많은데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무산소 운동 뭐하고 유산소 못하고 무산소 운동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비타민 필요하다. 맞죠? 두 번째, 알코올이라든지 스트레스 많은 사람. 그죠? 이걸 어떻게 제거해주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임산부들, 수유부들 그렇겠죠? 그래서 임신부, 수유부들이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정상인들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운동 많이 하거나 알코올 많이 먹거나 임신 수유부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 많이 했지만 우리가 먹는 먹거리 속에서 그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왜? 입에 딱 넣기만 하면
사르르륵 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침이 고이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뭐냐면요. 뭐가 많아요? 탄수화물, 특히 이당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당류는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왜 나쁜 탄수화물이냐면요. 이 이당류 속에는요, 뭐만 있어요? 이당류만 들어있고요.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죠? 탄수화물은 왕창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서 에너지를 전환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환되려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 속에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야가 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살이 찌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탕은 들어오면은요, 간에서 지방은 다 바뀌어버려요. 에너지랑 안 바뀌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당분이 많고 비타민이 부족한 이 청량음료, 당과자, 술, 다시 말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은요, 우리 몸은 산성화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내가 딱 먹으면 응급조치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 정 먹고 싶어. 그러면은 비타민 미네랄을 갖다 놓고 먹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뇌라든지 신경 조직은요, 비타민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뇌 조직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런 조직에는 비타민이 특히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당만 높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사람은요, 완전 우울, 짜증, 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막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있죠. 정동장이 심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그죠? 그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비타민 주세요. 미네랄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대사는요. 사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살을 빼려면은요. 비타민 B2도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을 대사할 때는요. 비타민 B2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B2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지방이 잘 대사가 되고요. 또 활성산소를 포함해가지고 이 과산화 지질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2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당뇨는 탄수화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혈관, 그죠? 혈관 질환의 문제, 혈액순환의 문제고 지방 대사의 문제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발저림, 질성, 피부염 이 모든 거에 지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대사에는 B2.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예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원소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단백질은 뭐 어떤 기능을 하죠? 효소 만들죠. 그죠? 그리고 호르몬 만들죠. 그 다음 면역물질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이 단백질 대사 중에서도 호르몬에 대한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대사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바로 호르몬 중에서도 성호르몬, 특히 남자와 다르게 여성 호르몬. 그래서 그 여성은요,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죠? 생리 때마다 생리전 증후군을 겪게 되고 갱년기 때마다 갱년기 되면 또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있잖아요. 특히 생리 때마다 겪게 되는 생리전 증후군 아시죠?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리를 하면은요, 배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안 되면 생리를 하거든요. 이때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과 이 프로게스테론이 이게 불균형이 오면은요, 이때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남자들은 상상을 못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증상 다 나타나요. 그래서 두통, 눈이 건조해지고요,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소화장애가 돼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 변화가 있어요. 히스테리 부리고요. 심하면은 그것 때문에 도벽 생기고요. 뭐 물건 훔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를 우리가 좋아해 주려면요. 호르몬을 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돼요. 특히 여성들한테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 단백질을 대사해주는 비타민 B6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리 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비타민 B를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비타민 B나 그 다음에 간말리룰렌산 또 다른 기전에 해가지고 생리전 증후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입덧이. 사실 여러분 입덧이 뭔지 아시죠? 임신 초반기에 임신하고 한 8주에서부터 한 12주 사이에 토하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에 더 신경 쓰느냐면 입덧은 토하니까 안 토하게 해주면 되겠네? 탈수 안 시켜주면 되겠네? 이런 개념을 생각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입덧이 왜 생기느냐 이거죠. 입덧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임신 초반에 생긴 우울증이에요. 무슨 소리요 이게? 그죠? 뭔 소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리전 증후군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정 기복이 온다 그랬죠. 입덧은 뭐냐면요. 내가 여자로 살다가 지금 뱃속에 뭐가 생겼어요? 기생충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기생충은 내가 사랑해야 될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을 내가 잘 유지해가지고 내 새끼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나 임신 안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거지. 누가? 내 의식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 무의식이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그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임신해가지고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불안증, 그다음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모가 내가 지금 불안한지 우울한지 잘 몰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요. 외부에 스트레스가 와요. 사랑하는 신랑이 관심이 없네? 그 다음에 시자가 나를 괴롭히네? 막 이래 되면요. 짜증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짜증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증상이 우울증, 불안증, 짜증 이런 것이 그걸 표현을 못 하니까요. 바로 우리 신체 증상을 나타나고 토하는 증상을 나타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신체화 장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덧은요. 임신 초반기에 생긴 신체화 증상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베이스는 뭐냐면 지금 불안증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불안해지는 이유를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시댁과 경계하기 위해서 임신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시키는 순간 신랑은 가업자에 관심 없다가 그죠? 뭐 최선 다해서 해주잖아요. 뭐 첫애때 그러잖아. 그러면 바로 좋아져요. 근데다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야? 링겔 달죠? 거기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 대사 잘 시켜줘가지고 호르몬을 잘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 우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뇌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 대표적인 뇌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고, 그다음 멜라토닌은 뭐냐면 바로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이 세로토닌 대사에 문제가 되는데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요, 바로 단백질에서부터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대사를 잘 시켜주면요, 감정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그 단백질 대사를 좋게 해주는 비타민 B군, 특히 B6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링겔 달에 토하니까 링겔 달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주고요, C군 주고. 그래서 B하고 C 줘요. 그 다음에 사람 좀 편하게 해주려고 마그네슘을 주고. 이래 주면은 금방 좋아진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입덧은 임신 초기에 생기는 뭐다? 우울증이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어떤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치료가 쉽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비타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보통 이유 모르면 뭐야 신경통이다, 뭐 신경증상이다 하시면 사실은요. 이건 엄청난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비타민 B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혈작용이에요. 우리가 조혈하는 거는 뭐냐면 헤모글로빈, 다시 말해서 빈혈이에요, 빈혈. 그래서 빈혈을 유발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 뭐죠? 철분이죠. 근데 철분 다음으로 빈혈을 유발하는 게 뭐가 있냐면 비타민 B군이에요. 대표적인 게 9번 엽산이에요, 엽산.
그 다음에 12번 코바라민이고요. B6 피리독시민. 그래서 9번, 12번, 6번이 뭐를 유발한다고요? 빈혈을 유발해요. 그래서 빈혈 환자한테는 철분도 줘야 되지만은요, 비타민 B9번, 12번, 6번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간에서 간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간은 해독해주고 대사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특히 술을 먹었을 때 술 해독을 위해서는요, 바로 뭐가 필요하냐? 비타민 B9번이 필요해요. 비타민 B군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술을 먹고 잔다면은 술 먹기 전에 이스트비나 B 플러스, 술 먹고 나서 B 플러스를 많이 먹어주면 술을 빨리 깨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하려면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뭐를 적어놨어요? 핵산. 핵산이 뭐죠, 여러분? 핵산은 우리 몸에 있는 DNA와 RNA, 그죠? 아미노산에 연기비례가 유전자 정보가 있는 것이 DNA고,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고 운반에 역할을 하는 게 RNA거든요. 이 DNA, RNA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엽산이에요. 엽산. 그래서 아시다시피 엽산은요, 우리 몸에서 세포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점막이에요, 점막. 즉, 점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탈락이 되고 하는 것 있죠. 어디에 점액이 어디 있습니까? 눈, 눈물, 입안에 침, 그 다음 기관지를 통한 위장관, 그 다음에 여성들의 질, 그죠? 이 속에는 점액질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점막인데 이 점막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엽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구 건조나 구강 건조나 질 건조 이런 건조증이 올 때는요, 점액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주면 되느냐면은 이 비타민 B9번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공부할 때 하는 피부를 만드는 비타민 A. 그래서 A하고 B를 주면은요, 이 건조증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막 형성에 필요한 것이 엽산이다. 그리고 임산부들한테 기형활 출발을 줄여주기 위해서 엽산 먹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아가 이제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분열할 때 가장 먼저 이걸 배아줄기 세포라 그래요. 이 배아줄기 세포가 분열될 때 가장 먼저 신경이 구분되거든요. 근데 이 신경계통에 가장 먼저 신경계통의 이 분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엽산인 거예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은요, 태아가 이 성장하는 과정 처음에 단계가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기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추가 분리되고요, 심장이 없고요, 판방 이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들은요, 임신 시작하기 전부터 임신 끝날 때까지, 임신 이후까지 엽산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비타민 B예요. 조금 도움 되셨어요? 네. 오늘 제 강의가 어때요? 조금 너무 진지하고 머리한 강의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겠어요? 네. 이 홈미팅에 이 파트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파트너들을 다 뭐 구미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다 보내버렸더니만. 하여튼 제가 머리양 안 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다? 비타민 C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B 했어요. 이제 뭐 다음 뭐 할 거냐면 비타민 A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제품은 비타민 A인데, 비타민 A는 제품 이름이 카르툰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카르툰 플러스인데, 원래 비타민 A는 그 부족하게 되면은 야맹증 걸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시각인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보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는 눈에서 하는 기능인데, 그게 수정체거든요. 그래서 수정체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사실은 비타민 A는 아시다시피 바로 피부와 관련돼 있어요. 피부. 그래서 세포와 점막의 성장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바로 바이타민 A예요. 바이타민 A.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피부는 성장 주기가 28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만약 이 세포 주기가 길어지면은요,
노화된 세포가 안탈락이 안 되면서 그게 쌓이잖아. 그게 뭐예요? 각질이죠. 그래서 각질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지성 피부면은요, 여드름이 생겨요. 만약 건성 피부면 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질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A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는요, 여드름을 치료하고 그다음 어떤 노후 세포를 제거해 주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 A는요, 피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점막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민 B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A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강의할 때는 좀 많이 부족하게 안 적어놨는데 사실 비타민 A는요, 면역 기능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면역을 높여주고요. 그다음 항산화 비타민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폐암을 유발한다는 어떤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 개념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비타민 A를 줬더니만 폐암이 늘어났다. 또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정확한 정설은 아니지만 결론 이야기하면 폐암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뭔가 아니더라. 이거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돌아가서요. 시각과 그 다음에 세포와 점막.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타민 A가 이게 의약 부분에 가지고 병원에서 많이 써요. 특히 어디서 많이 쓰느냐면 피부하고 점막이기 때문에 주로 피부과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쓰는 비타민은요, 다 합성 비타민이에요. 레티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티놀은요, 합성 비타민은요, 간 독성이 심하고 그다음 위장장애가 심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비타민 A는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아시죠? B, C가 수용, 나머지 A, D, E, K 다 지용성이네요.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 A가요, 임산부들한테 들어가면요, 약간 기형을 유발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했지만은 비타민 A는요, 뭐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점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막. 점막을 많이, 피부, 세포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점막을 빨리 만들어내는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뱃속에서 살아나면, 처음에는 이제 피부 각화되면 피부가 되잖아요. 점막 단계에서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입 안에 보면요. 이건 점막이잖아요. 점막이고 요 조이는 뭐예요? 경계 부위죠? 여기 피부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A를 지금 엄마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점막이 피부를 안 가. 이해돼요? 점막이 피부를 안 가. 그러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은데요. 밑에 뼈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이 피부를 가요. 근데 뼈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코, 귀. 뼈 없잖아요. 뼈 없이 그냥 이렇게 점막으로 얘가 만들어가지고 피부가 내가 이렇게 단단해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탈락이 되는 거네요. 점막만 만들지면 피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귀가 없어요. 코가 없어. 은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역추적을 막 해보니까 피부과에서 그죠? 피부 치료를 위해서 처방했는 비타민 E, 바르는 비타민 E, 먹는 비타민이 그 산모한테 이런 기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여드름이라든지 건선 치료하고 비타민을 만약에 처방하면은요, 반드시 어떤 약은 미니멈 2달, 어떤 약은요, 길게 2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2년까지 피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우리 아메이 카로틴 플러스는요, 멀티카로틴이잖아요. 멀티카로틴. 원료가 멀티카로틴 형태로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 들어가기 때문에 야는 활성형 비타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형 유발도 없고 필요 외에 다른 성분은 다 그대로 배설돼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형으로 안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A를 쓰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의 좋은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면은 미네랄 할 거예요. 잠시만요. 또 이래 되죠.
그래서 이제 미네랄 간단하게 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미네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포 대사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대사가 되려면은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고요. 물론 이 미네랄의 보고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미네랄에 들어있는 알칼리수를 먹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뭐 요거는 또 다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미네랄을 보면 이 신체는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거의 95%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가 미량 미네랄인데 그 미량 미네랄 중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이 바로 뭐냐면 칼슘이에요. 그리고 이 칼슘은 대부분 95%, 99% 이상이 어디 있냐면 뼈, 이빨. 그래서 이 미네랄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보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효소 역할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미네랄이 바로 뭐예요? 칼슘이잖아요. 칼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슘의 역할이 뭘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이고 이빨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뼈가 약해지겠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골다공증이 생기겠네. 그죠? 아니면 이빨이 약해지겠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죠. 근데 이 칼슘은요, 우리 몸 체중의 2% 정도 되거든요. 50kg면 한 2kg, 1kg 정도가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큰 칼슘이 있기 때문에 이 칼슘이 단지 그냥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약가 커버해주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가 인체 구성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가 혈액 응고와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하는 비타민이잖아요. 관련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비타민 K는 바로 신경안정제,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 약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안전되던 야가가 뭐예요? 자, 제가 야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인식 못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야가 신경안정제인데 사실 왜 그 ADHD 아시잖아요. 애들 왜 그 뭡니까? ADHD 우리말로 뭐죠? 과행동 증후군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행동 증후군은 야가 지금 기분 제가 야각하는구나. 얘가 이 어린애가 과행동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 사람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야가 뭐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하고 뭔가 지금 그죠? 막 그런 상태를 커버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ADHD는요 소화우울증이에요. 소화우울증.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소화우울증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울증의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세로토닌의 어떤 대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이나 비타민 B6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해주면 결국은 애들이 HH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야의 먹거리 문제예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는 애가 결국은 다음 이야기합니다만 몸이 산성화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신경 이상이 생기면서 ADHD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좀 편안하게 스텝 해주는 데 있어서는 뭐 브로드하게 이야기하면 비타민과 비타민 B, C와 미네랄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칼슘만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느냐? 아니에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C 다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하나에 딱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돌아가서 보시면 인체 구성에 있어서 골다공증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는 이유 다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몸에서 그죠? 우리 체중의 2%가 칼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칼슘 역할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게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산소를 쓰기 때문에 이상 활성산소가 나와요. 프리 라디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 산성화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우리 몸을 산성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신랑이 나 괴롭혀도 내가 바로 몸이 산성화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잠을 못 자도 산성화돼요. 술, 담배 많이 피워도 몸 산성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혹사시켜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왕창 먹는 이 먹거리 방식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산성화된 음식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는 뭐만 있는 탄수화물만 있는 음식, 다시 말해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 공복에 설탕만 왕창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탄수화물만 들어있으면서 비타민 미네랄이 없는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요, 아까 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야가 어떻게 소화가 안 한다. 유산소 운동을 못 하는 거지.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몸은 뭐예요? 무산소 운동 상태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산성화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요, pH가 7.4라는 약알칼리 상태를 딱 유지를 해줘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7.4라는 이 알칼리를 계속 도전받기 때문에 우리 몸이 7.4에서 조금만 변화가 돼도요, 심장마비가 죽어요. 응급상황이 되는 거라. 그럼 이 응급상황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냐면 바로 칼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어느 정도 혈액 내에서 이온화돼 가지고요, 칼슘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뼈에서 칼슘을 빼가지고 혈액 내에서 칼슘이 이온화되면서 이 pH 7.4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산성화가 너무 심하면요, 급한 대로 뼈에서 칼슘을 계속 뽑아내겠죠. 그러면 나는 살리지만 뼈는 계속 약해지겠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어린애들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런 애들이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키는 멀 때까지 큰데 뼈가 약해져가 뼈가 어스러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 체액의 산 알칼리 평형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칼슘은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그네슘도 하고 다 합니다만 그 메인이 바로 뭐다? 칼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당뇨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설탕 같은 걸 계속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인슐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오거든. 이것 때문에 당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이 기능을 할 때는 막 고혈당, 저혈당이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당류를 먹게 되면요, 이게 천천히 안 올라가. 바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기분 좋아져요. 여러분 설탕 먹고 나면 기분 좋아지죠? 못 느껴요? 약간 유포릭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저혈당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져요. 기분 좋아졌다,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 수십 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예? 뭐 먹어서 그래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먹어서 그래요. 몸이 산산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정동장애라고 그래. 성격 기복이 너무 심해. 기분이 좋았다가 막 승격질 냈다가 또 좋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 사람 몸은요, 계속 지금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요, 산성화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칼슘이나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공급해 주든지 몸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산성화를 안 만들면은 이런 정동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동장애나 이 모든 거에는 뭐냐면 바로 혈당의 반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제가 또 강조합니다. 당뇨라는 거는요, 혈액 내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높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높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죠? 하기 위해 가지고 인슐린의 어떤 분비 자체가 이상이 생기면은 결국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계속 많이 먹게 되면요, 인슐린 분비를요, 우리 그 체장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분비시키는 약을 지쳐가지고 니 멋대로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당뇨입니다. 굳이 조금 넓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미네랄은요, 바로 이 전해질 농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은요, 근육을 수축하고 뭐 전거를 보내고 모든 게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보면 운동을 많이, 땀을 많이 흘리면 이 전해질 다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해질 부족 때문에 심장마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저 누굽니까? 코미디언 중에서 있잖아요. 운동한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이제 미네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르몬을 어떻게 분비시켜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할 때, 갑상선에서 이 갑상 호르몬을 분비할 때, 이 모든 호르몬 분비할 때 필요한 게 미네랄이라. 그리고 효소 있죠. 효소를 활성화할 때도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수세포에서 이런 백혈구 나오게 하는 것도 미네랄이 필요해요. 심장 박동하는 데도 미네랄이 필요해요. 수축할 때는 미네랄이, 칼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미네랄은요, 우리 몸에서 아까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효소나 호르몬이나 이 모든 어떤 부분에서 다 필요한 게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네랄 중에서 칼슘, 그럼 칼슘 흡수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칼맥을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양의 물을, 미네랄 들어있는 물을 잘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요, 칼슘은 굳이 이야기하면은 심장 근육의 수축이라면은 이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이완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칼슘 펌프가 있고 막 이래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심장이 계속 수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얼굴 틱장애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요, 마그네슘을 공급해 주면 돼. 그 대신에 마그네슘을 주는 게 아니라 칼슘하고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장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네랄,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칼슘은 아시다시피 칼맥디가 있고 칼디가 있어요. 차이는 칼맥디는 마그네슘 들어있고 칼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슘 흡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바이타민 D잖아요. 바이타민 D. 그 외에도 단백질이라든지 유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관여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나타나요. 피곤해지고 성격이 급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메이칼맥디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료죠, 원료. 얼마나 깨끗한 원료를 사용하느냐. 왜냐하면 시중의 칼슘제는 그 깨끗한 원료를 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속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건데 우리 칼슘은 뭐예요? 오염이 안 된 청정 지역에 있는 굴껍질과 해적 칼슘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또 비타민 D를 넣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정도로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위장장애가 없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없으면서 흡수율이 높은 제품은 아메 제품밖에 없어요. 아메 칼맥디밖에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 마시고 나서 아침에 속이 쓰릴 때 살려고 칼맥디 먹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위장장애 없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만약 위장장애 다른 이 상황에서 다른 칼슘제 먹으면요 위가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칼백디는요 전혀 저는 살려고 제 몸을 건강하게 시키려고 내 몸을 산성화가 되는 걸 알칼리로 만들려고 저 칼슘 먹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철분과 엽산인데 아까 잠깐 안간 이야기했지만은 철분과 엽산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많은 게 철분 부족이고요. 두 번째 많은 게 비타민 B 부족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9번 엽산, 12번 코바라민, 6번 피리독신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생겨요. 자, 그럼 빈혈이 뭘까? 빈혈은요. 우리 적혈구는 그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소를 우리 세포는 산소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를 세포 저 끝까지 심장에서부터 저 발가락 끝까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라. 그죠? 근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 세포가 호흡을 못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 기능을 못하니까. 그죠? 결국 뭐냐면요. 이런 산소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돼? 사람은 창백해지고 피곤해지고 뭐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정상적으로 우리 헤모글로빈 수치는요. 12 이상이 돼야 돼요. 12.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아세요? 천천히 미진이 되면요. 7이 돼도 살아있어요. 심지어 5가 돼서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7, 8 정도 되면은요. 자기가 피곤하지만은 별로 안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빈혈이 있는데도 몰라요. 검사 안 해보면.
그 정도로 우리 몸 적응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단 빈혈이 있으면 안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못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 조금만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어떤 일을 한다든지 좀 빨리 걷는다든지 하면 숨이 차가 못 견뎌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 빈혈은요, 사실은 처음에 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지나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심장이 막 커져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심장벽이 막 두꺼워지고요. 심장이 막 확장이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빈혈이기 때문에 빈혈은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과 다르게 여자분들은요, 매달 못해요.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량이 조금만 많으면 빈혈 바로 생겨요. 그래서 근본적인 빈혈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원인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철분제라든지 비타민 B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빈혈 증상들이에요. 안면이 창백해지고 손톱이 기형이 올 수도 있고 피곤해지고 호흡 곤란이 오고 식욕부진이 오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면 혹시 빈혈일 수 있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안 크면 애가 만약에 잘 안 먹고 안 크면은 혹시 빈혈 없을까 검사해 봐야 됩니다. 집중력 장애 있는 경우도 칼슘 부족도 있지만 철분 부족도 있다. 그 다음에 산모들은 조산, 사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산모들은 빈혈 치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엽살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역할은 결국은 빈혈을 이야기하면은요, 야가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엽산 부족에 의한 빈혈은요, 이 적혈구 자체가 커요. 이상하게 커져 있어요. 거대 저가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는 거예요. 엽살이 부족하게 되면, 그죠? 빈혈 때문에 생긴 증상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들한테 기형 유발하기도 하고, 점막을 못 만들기 때문에 거저증이 생긴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메이철분제, 다사철분제와 아메이철분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칼슘하고 똑같아요. 부작용이 없다. 흡수가 잘 된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사철분제는 전부 다 그 식물성 처리 아니에요. 동물성 처리예요. 근데 아메이철분제는요, 식물성 처리예요. 즉 시금치 농축물에다가 굴껍질 분말이 메인이라는 거죠. 근데 식물성 철은요, 흡수율이 낮아요, 원래. 근데 아메이는요, 식물성 철을 이용했는데도 흡수율을 높였다는 게 이게 바로 특허고 이 기술이에요. 그리고 변비라 위장장애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임신 초기부터 산모들한테 사용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아메이 아이언 폴릭 플러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비타민을 좀 길게 이야기해서 미네랄 좀 짧게 간단하게 했는데 뭐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타민 미네랄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지방하고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 뉴트리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속 강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